안녕하세요, 빅플렉스입니다. 요새 이 종부세 관련으로 참 시끄러운데요. 뭐 종부세 폭탄이니, 뭐 월급을 다 고스란히 종부세를 내야 된다니. 저는 이 종부세는 좀 남의 일 같아서 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워낙 뉴스에서 날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제 부동산 이 세금 관련해서 좀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파봤어요. 종부세는 그 종합 부동산세라고 하죠. 그저 그 부동산을 보유하기만 해도 이 세금을 매년 내야 돼요. 근데 이상하죠. 이 주식은 그 보유세가 없거든요. 근데 왜 부동산은 그냥 수익이 없어도 갖고 있기만 해도 보유세를 왜 계속 내야 할까요? 그래서 이 보유세는 흔히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어느 황량한 지역에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도로를 깐 거예요. 도로를 깔고 여기에 뭐 이렇게 학교도 짓고요. 뭐 터미널 이렇게 공원도 만들고 공공기관이나 이 수많은 이렇게 직장을 만들었다고 해요. 지하철역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몰리고요. 여기 이 토지 가격이 이제 몇 배, 몇백 배나 막 이렇게 뛰게 된 거예요. 이런 걸 가정했을 때 이 토지 가격이 오른 것은 일단 정부가 사회 인프라를 깔아줬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에 사는 열심히 일하는 이 직장인들,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이 사는 주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소비도 하고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에 이 토지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 토지 가격이 오른 이 부가가치 대부분은 사실 이 토지주, 땅 주인이 다 가져가죠. 건물주가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주가 노력 대비 너무 이득이 많기 때문에 보유세는 일종의 이 토지 이용 가치 상승에 따른 일종의 그 대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애초에 이렇게 뭐 지하철이나 뭐 학교나 병원, 공원, 뭐 도서관, 뭐 경찰서, 소방서 이런 간접 인프라 있잖아요. 이런 사회 인프라는 사실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그쵸? 이런 인프라가 많은 곳은 당연히 살기 좋죠. 살기 좋고 집값도 당연히 비싸겠죠. 근데 반면에 완전 지하철이 없는, 그쵸? 그냥 시골 외곽 주민이나 뭐 학교나 심지어 병원이 없는 곳도 많거든요. 이런 시골 사람들은 억울하죠. 왜냐하면 소득세랑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서울 사람이랑 이런 편의시설은 전혀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유세는 이런 공적인 이 편익 시설에 대한 어떤 대가의 개념도 같이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그 자원의 이 효율성 관련된 개념인데요. 이 뭐냐면은 그 보유와 관련된 이 세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거를 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잘 활용하고 그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보유세가 너무 낮다면은 이 능력도 없는 사람이 활용도 못하고 그냥 알박기라고 하죠. 알박기로 그냥 수십 년 동안 그냥 개발도 안 하고 그냥 눌러 앉거나 땅을 놀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강남이나 이 서울 핵심, 이 핵심 지역에 어떤 50평, 50평 집, 대걸 같은 집에서 이 은퇴한 그냥 노인 한 명이 이렇게 그냥 혼자 사는 거랑, 그쵸? 이를 쉐어하우스로 개조해서요.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이렇게 청년들 6명이 같이 사는 거랑 당연히 이쪽이 훨씬 경제적으로 나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현실은 대부분 이렇죠. 그 종로나 강남역 뒤편에도 많은데 되게 수십 년은 돼 보이는 엄청 낡은 집인데 마당도 있고요. 담장으로 둘러싸인 그런 단독주택이 많거든요. 이게 참 땅은 엄청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사실 그냥 노인 한 분이나 두 분만 살고 있어요. 이게 토지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참 이게 문제가 많죠. 이것도 보유세가 너무 낮은 거와 관련이 아예 없진 않거든요. 우리나라 보유세는 전 세계 평균 대비하면은 뭐 낮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도 뭐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 오히려 낮은 게 아니다. 높다는 말도 많고, 특히 이번 종부세는 그냥 세금 폭탄이라는 기사가 정말 많은데요. 그 이게 현실이에요. 그 올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국민의 1.3%거든요. 1%예요, 1%. 1% 상위 부자거든요. 인당 평균 내는 금액도 270만 원이에요. 이게 수천만 원이 아니고 거의 65% 정도는 100만 원 미만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대한민국 1% 자산가들이 이 100만 원 미만으로 세금 내는 거를 왜 이렇게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그 언론들이, 보수 언론이 그렇죠. 왜 이게 폭탄이라고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99%인 우리가 이 상위 1%를 걱정해 줘야 되는 건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 마포에 무슨 뭐 레미안 프루지오 이 아파트가 되게 많이 언론에서 인용하는데 여기 시세가 17억이더라고요.
근데 세금이 요번에 종부세가 118만 원이 나온대요. 그러면은 이 17억 자산을 가진 사람한테 100만 원 종부세 내는 게 저는 이게 폭탄 수준인지 좀 모르겠어요. 참고로 2000cc 이 중형차 한 대에 세금은 52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중형차 한 대 갖고 있는 사람과 17억 아파트 가진 사람은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인데 세금은 사실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 기사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라면은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이 160만 채? 이 주택들은 17억이 아니고 설령 수천억일지라도 이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낸다는 거예요. 이게 종부세 폭탄인지 아니면 종부세 이게 구멍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종부세를 만들었을 때도 지금처럼 언론에서 욕을 엄청 했어요. 종부세는 그때도 이제 상위 1%죠. 그때는 아마 상위 1%도 안 냈을 거예요. 그런 이제 부유세였는데 정작 이때 이 집이 없는 서민들이 자꾸 막 세금 올린다고 정부 욕을 엄청 했거든요. 이게 언론의 힘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도 그 대동법 아시나요? 물론 좀 그 종부세랑 다르지만 결을 비슷했죠. 이런 양반 지주들이 엄청나게 결사 반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세금 더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한 게, 야, 이거는 이런 국민들, 백성들도 싫어한다고 이게 막 주장했대요. 그 당시에. 지금 뭐 종부세가 폭탄이니 하는 이 언론 기사들과 겹쳐 보이는 거는 이 기분 탓인지. 결국 이 대동법이 자리 잡는데 100년이 걸렸다고 하니 아마 이 보유세를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종부세는 결국 현재로서는 상위 1% 자산가들이 사실 내는 세금이고요. 이게 설령 1%에서 나중에 상위 10%로 변한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처음 얘기했듯 이 사회 정의나 이 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봐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 보유세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낮게 유지했던 거를 현실화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선진국 수준으로. 아직도 한참 부족해요. 당장 충격은 있겠죠, 물론. 근데 이게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미래와 이 청년들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위 1%뭐 세금 폭탄을 걱정할 게 아니고요. 이 상위 뭐 10% 고소득자나 자산가를 걱정할 게 아니고요. 이 고시원이나 쪽방 그리고 반지하 이런 데를 전전긍긍하면서 이 추운 날씨에도 이 연탄으로 겨울 나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이런 사회 취약층을 먼저 좀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분들이 이 종부세 내는 부자들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회 정의적으로 뭐 보유세가 오르냐 아니냐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떠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요. 이 팩트는 이 보유세가요. 오를 수밖에 없어요. 보유세뿐만 아니고 뭐 모든 세금이 사실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많이 조세 부담률이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도 OECD 대비하면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금을 지금 많이 내고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수준의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이런 사회보장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더 올리지 않고 그냥 유지만 하려고 해도요.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이제 심각한 이 저출산 고령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엄청 발생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요? 다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세금은 당연히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특히 20, 30년 뒤에는 이 한 명의 청년이 막 4, 5명의 이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소득에만 자산을 불려선 세금을 불려선 답이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노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에도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 청년들만 쥐어 짜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자산가 입장에서 좀 열받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부동산의 어원이 원래 리얼 에스테이트? 이렇게 이 어원의 뜻이 원래 스페인어인데 왕실의 재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고대부터 이 부동산의 진정한 주인은요. 국가예요, 국가. 그저 땅 주인에게 이 소유권을 빌려줄 뿐이죠. 당연히 이 국가는 세금으로요. 이 권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고대부터 그랬어요.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저는 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면 올렸지 낮추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만약에 낮추면은 그 세수는 뭘로 충당해요?
계속 세금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내 소득 대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계산해 보는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재산세가 일단 있죠. 그리고 종부세가 있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그 대출 받으면 이제 원리금 같이 갚아야 되잖아요. 원리금, 상환 비용, 그리고 관리비도 들죠. 그리고 공과금도 나가고요. 뭐 수선비도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등등 이런 집으로 인해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계산해서요. 이 내 소득 대비 과하지 않은지 이걸 좀 비교해 봐야 돼요. 만약에 너무 내 소득 대비 과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다운사이징 해야 되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물론 정부의 세금 관련해서는 저도 불만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 세금은 계속 커질 건데 이거 뭐 정부 욕만 하고 있어봤자 뭐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그러면은 팔아야 돼요. 팔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이사해야죠. 특히나 그 은퇴해서 이제 수입이 없으신 그런 분들은 저는 정말 이 집을 좀 다운사이징 하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그 노인분들은 자기는 돈이 없어서 생활고로 막 너무 고생해요. 밥도 맨날 끼니도 거르고. 근데도 이 집 한 채만은 남겨서 이 자식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아직도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제가 살던 이 집주인 이제 할머니 분도 그 십수억짜리 집이에요. 저보다 훨씬 부자죠. 근데 맨날 새벽부터 이 폐지를 줍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이제 집 파시고 이제 좀 여유롭게 좀 사셔라. 그렇게 되지 않냐라고 물었더니 야 집은 자식도 물려줘야지 무슨 소리냐고 저한테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들이 아직도 많죠. 근데 이제 소득이 없는데 이제 비싼 집에서 계속 눌러 살면서 이제 세금도 그렇고 건강보험도 엄청 나오거든요, 이제. 생활비도 없고. 이렇게 막 생활비로 고통받느니 아니 집을 다운사이징 하거나 주택연금 받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 은퇴자분들 세금 걱정하는 기사가 진짜 많은데요.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이런 분들이 세금 내기 힘들다고 한들 이 코딱지만한 이 반지하 원룸에서요. 월세 내면서 진짜 힘겹게 사는 이 청년들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기사는 별로 없죠. 이분들은 사실 선택지가 많잖아요. 물론 저도 이 정부가요. 이번 정부가 생각보다 이 주택, 좋은 주택에 공급을 많이 못했어요. 또 행여나 이 집값이 떨어질까봐 벌벌 떨면서 규제를 찔끔찔끔 막 수십 차례나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공포심만 자극해서 이 집값이 결국 폭등한 이 상황이 저도 좀 안타까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동산의 토지의 진짜 소유자는 원래 국가인 거를 뭐 어떡해요. 이건 저희 국민의 힘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은퇴자라면은 현실적으로 집을 좀 다운사이즈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실거주라도 이 집 살 때 단기적인 이 시세 차익 이것만 보지 말고요. 어차피 계속 살 집이라면은 내가 10년, 20년, 30년 계속 이 유지 비용, 이 집에 사는 이 유지 비용을 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좀 꼼꼼히 따져보고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이 강남 아파트 평균 수익률, 10년 수익률과 이 마파라고 하죠. 그리고 텐센트 항서 같은 중국 기업들과 이 수익률을 비교하면은 거의 뭐 10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부동산의 이 보유 비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니 이 수익률의 그 격차 차이는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이 부동산에만 이 집착하지 말고요. 이 글로벌 주식 투자도 좀 늘려야 돼요. 우리나라의 아직 그 자산 대비 이 주식 비중은 그 세계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지금 당장 몇 년은 모르죠. 근데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길게 보면요. 당연히 4차 산업 혁신을 이 리딩하는 이 글로벌 주식 투자가요. 당연히 한국의 아파트 부동산 투자보다 그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물론 뭐 올바른 방법으로 이 장기 투자했을 때 얘기죠. 요약을 하면은 이 부동산의 이 보유세는 사실은 사회의 정의와 그리고 공익적인 측면이 있죠. 그 자원의 효율성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종부세 폭탄이라고 난리지만 사실은 이 상위 1% 부자들의 얘기죠. 아직도 너무 약해요. 그리고 훨씬 어려운 사람들을, 청년들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이 주택의 이 보유 비용이 계속 앞으로 올라갈 텐데 이걸 내 소득 대비 좀 감당할 수 있는지 이걸 좀 계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글로벌 1등
4차 산업 혁신을 리딩하는 이런 글로벌 1등 주식의 이제 비중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